안녕하세요, 민쌤입니다. 이번에는 내게 맞는 진학 전략을 선택하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입에 있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굉장히 다양할 텐데요. 그 중에서도 먼저 상위권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어울리는 학생들이 어떤 유형인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처음 들어보시거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영상 중에서 학교생활기록부 핵심 항목 관리 방법이라는 주제로 9개 정도의 영상을 올려둔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9개를 다 못 보겠다 하시면 거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상이라도 보시고 오셨으면 합니다. 사실 최근에 서울 중상위권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꽤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서울 중상위권 대학 또는 카이스트 같은 이공계 과학기술원에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필수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오면 무조건 그 전형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크게 교과 학습뿐 아니라 비교과 탐구 활동을 해서 학교 생활 기록부를 일단 잘 만들어내야 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교과 공부를 하면서 비교과 활동까지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사항을 점검을 해봅니다. 첫 번째,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은 교과 내신입니다. 그래서 미리 교과 학습면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예전에 제가 의대 준비하는 친구 학종을 이제 도와주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첫 상담 당시에는 선행이나 심화 공부, 뭐 이런 것들,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미 다 준비가 되었던 친구였고요. 중학교 때 비교과 탐구 활동도 많이 했어요. 대회도 자주 나가고. 그래서 전 사실 별 걱정 없이 그 친구 학생부 관리에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달 만에 제가 그 친구한테 학종 준비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 일단 교과 학습이 준비가 사실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의대니까 다른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내신에 대한 부담감은 물론 더 높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학교 마친 후에 수학을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는 해야지 일반고에서 내신 2등급 초반 또는 1등급 후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수학이 좀 약한 친구였어요. 문제는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하니까 다른 과목을 공부할 시간이 없고 대회 준비나 동아리 활동, 독서 같은 비교과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종으로 갈 거면 수학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라고 전략을 짜 주었지만 학생이 그 시간 관리법을 좀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작할 때 저는 이제 미리 비교과를 준비를 할 때 스스로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보고서 같은 산출물의 경우 저희가 기획이나 첨삭에 도움을 주지만 저희가 절대 보고서 대필은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다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이렇게 되면 대필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께 상담을 해서 비교과 탐구 활동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는 정시를 차라리 노려보시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중에 학생부 관리 방법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찾아왔는데요.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교과 학습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예요. 그걸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학원을 몇 개 다니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일반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영어나 수학 외에 국어나 과학 학원까지 학원을 다녀야 내신 관리가 되는 친구들이라면 학생부 종합 이제 서울 중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국어나 과학 학원까지 다니면 애들이 학원의 시간 너무 많이 뺏겨요. 그러니까 총 합해서 영수까지 합하면 학원을 4개나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공부는 언제 해요? 그리고 그거 외에 자기 공부를 또 우선으로 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은 또 비교과 활동을 할 시간이 없어요. 어지간히 독한 친구들 아니면 정말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무엇보다 국어와 과학까지 학원에 의존해야 할 만큼 그래야 내신이 나올 정도로
자기주도적인 학습 역량이 약한 친구라면 대체적으로 교과 내신이 서울 중상위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만큼 잘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확률적으로 많습니다. 국어나 사회과학 탐구 계열 쪽은 사실 어느 정도 자기주도적으로 해낼 수 있어야 하고요. 특별히 어려운 단원만 이제 뭐 부분적으로 뭐 방학 특강이나 아니면 인강을 활용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학원 수업의 시간을 뺏기면 정말 제대로 된 탐구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서울 중상위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일반고를 기준으로 내신으로 따지면 1등급에서 4등급인데 사실 일반고 3, 4등급 정도라 해도 비교과 탐구 역량이 일반 학생들보다 월등히 뛰어나야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공계열의 경우는 비교과 역량이 매우 뛰어날 경우 일반고 3, 4등급 학생들이 1, 2등급 학생들과 경쟁해서 어, 붙어서 이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일부는 학생부 종합전형보다 비교과 활동이 더 많이 반영되는 특기자 전형을 노려볼 수도 있고요. 참고로 이공계 특기자 전형은 예전에는 과학고나 영재고 같은 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갔었어요. 하지만 요즘엔 일반고나 자사고 학생들 중에서도 비교과 탐구 활동을 어렸을 때부터 잘 준비해서 수준 높은 교외 활동 실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특목고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조건이 바로 자기 주도성을 지니는 비교과 탐구 역량입니다. 비교과 탐구 활동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선생님, 저는 내신 공부는 정말 재미가 없어요. 어, 뭐 일단 내신이 중요하다고 해서 일단 하기는 하지만 일정 수준 맞춰야 되니까 그죠? 사실 비교과 탐구 활동하는 게 더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그 낙으로 학교를 다닌다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교과 내신과 비교과를 다 한다는 게 정말 바쁜 일이거든요. 시험 기간에는 내신 공부에 올인하고 방학을 포함해서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비교과 탐구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쉬지를 못해요, 애들이. 근데 그 둘 중에서 하나는 자신 있거나 아니면 하나는 즐길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 분야에 대해서 궁금해서 찾아다니고 책이나 어려운 논문도 읽을 정도의 열정이 있어야 학생부에 쓸만한 스토리와 좀 수준 있는 활동의 깊이, 진정성 있는 활동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뻔한 내용의 학생부는 대학 진학의 매력이 없거든요. 저는 사실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자신이 진학하려는 분야가 적성에 잘 맞는지 확인하는 기회로도 삼아 보라고 할 정도거든요. 본인이 그 분야에 관심이 없으면 절대로 고1부터 3학년 1학기까지 꾸준히 이렇게 학생부를 채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또 중요한 게 바로 독서 습관과 독해력인데요. 사실 독해력은 일반 교과 학습에도 중요한 기반이 되지만 비교과 탐구 활동에서도 필수적인 역량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학생이 만약에 경제 쪽에 관심이 많고 그쪽 관련 전공으로 가려고 한다고 쳐요. 그럼 경제와 관련된 많은 책도 찾아보고 신문 기사도 읽어봐야겠죠. 또 많은 자료를 보고 분석하고 해석하려는 시도도 많이 해야 깊이 있는 탐구가 가능하겠죠. 일단 많은 자료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없다면 교과보다 비교과 활동 자체가 더 어려워요. 교과는 그래도 학교 공부라서 학생 수준의 문제가 나오고 또 학교 수업에 집중하고 어느 정도 암기로 일정한 성적이 나올 수가 있죠. 하지만 비교과 탐구 활동은 관심 주제로 자료를 찾다 보면 고등학교 수준, 대학교 수준 뭐 이런 기준을 정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 하다 보면 석박사 논문까지 건드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교과 학습보다도 더 어려운 게 비교과 탐구 활동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교과 내신이 좋지 않으면 형식적인 비교과 스펙을 쌓아서 대학을 갈 수 있는 전형이라고 잘못 이해를 하고 옵니다. 그리고 실제 도전하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보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런지 고2나 고3 학생들 중에서 혼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다가 저한테 일종의 이제 뭐 일회성으로 점검받는 식으로 상담을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 지방 학생들의 경우는 정말 중학교 수준의 단순하고 형식적인 탐구활동, 솔직히 이게 탐구활동을 할 수 있을지 정도의 어떤 민망한 수준의 활동을 하고 스스로 굉장히 잘 준비해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학생부만 보고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올 때 보고서나 산출물도 가져와 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보면 정말 이게 보고서라고 하기에는 좀 안타까운 너무 기본적인 자료 조사밖에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뭐 제가 혹시 뭐 무조건 높은 수준의 뭐 탐구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걸로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수준이라는 것도 학생부 전체를 보았을 때 이 친구의 탐구의 진정성이 느껴져야 하고요. 높고 낮은 것을 떠나서 진심으로 열심히 자료 조사를 하고 탐구를 했는지 과정에 대한 진정성도 보여야 하고요. 하다못해 학생다운 참신함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진짜 답답한 게 정말 그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탐구를 한 게 아니에요, 상당수가. 그냥 서울 중상위권에 뭐 이름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해 내가 관심이 없는 분야를 관심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형식적으로 자료 조사를 해서 만든 산출물 이런 것들이 진짜 많아요. 이런 친구들 중에는 전교에서 뭐 내신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학교 자체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부를 뭐 잘 써주거나 또는 뭐 성적과 상관없이 어떤 학교들은 선생님들이 학생부를 막 잘 써주는 그런 학교들도 있어요, 보면. 실제 탐구 내용보다 정말 좋게 포장되어서 학생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보면 티가 나요. 어떻게 찾아내는지 제가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다른 학생부 항목들을 비교하다 보면은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사 이게 운 좋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면접 때는 진정성이 없거나 지나치게 포장된 학생부 기록은 그 거품이 분명히 티가 날 겁니다. 자, 그래서 서울 중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거기에 맞는 유형을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교과 내신이 좋아야 합니다. 영어 수학 학원 과 같이 한 학원은 한 2개 이내로 다녀도 일정한 내신 등급이 나올 정도로 학습면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비교과 탐구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 분야를 깊게 파고드는 호기심, 학생다운 참신함, 진정성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유리하다는 거.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종합하자면 일반고 기준으로 1등급에서 4등급인데 여기서 3, 4등급의 경우 비교과 탐구 역량이 좀 월등히 좋아야 하고 만약에 혹시 전국 단위 또는 세계 대회 등 실적을 갖고 있는 이공계 학생들이라면 특기자 전형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가 기반이 돼야 된다 그랬죠? 네, 바로 독서. 독해력이 출중해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선생님 저는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과 맞지 않은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친구들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자,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하지민교육연구소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그 부분까지 참고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에 또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